안녕하십니까, 은하성형외과 정희창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혼자 남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분들, 이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불리는 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소세지 쌍꺼풀이 뭐냐, 다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굵게 수술된 쌍꺼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굵게 수술됐기 때문에 쌍꺼풀이 소세지처럼 두툼하게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수술한 티가 나고 붓기가 안 빠진 것처럼 보이고 인공적으로 보이고 성형한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눈 모양을 이제 소시지 쌍꺼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연예인들이 TV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기준으로 성형수술하면은 우리같이 그냥 일상생활하는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과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이 셀카를 되게 많이 찍다 보니까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올려서 찍죠. 이렇게 올려서 찍고 눈에 굉장히 이제 힘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본 자기 눈 모양은 본인의 쌍꺼풀 모습 중 가장 얇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이 위로 올라가면서 피부는 아래로 덮이고 눈에 힘을 주니까 눈은 커지지만 쌍꺼풀 두께는 얇아지고, 결국은 이렇게 본 셀카를 통해서 본 내 눈의 모습이 내가 갖고 있는 쌍꺼풀의 가장 얇은 버전,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는 약간 속쌍꺼풀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 눈을 딴 사람이 봐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셀카 찍은 모습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거 너무 얇은데, 이거 수술까지 했는데, 수술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얇은 쌍꺼풀을 갖고 있는데 조금 두껍게 해야겠다, 조금 더 굵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어디까지는 약간 맞는 방향으로, 적당한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 여진이 있는데, 그 셀카에서의 자기 모습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굵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소세지 쌍꺼풀을 가진 채로 눈에 이제 힘을 빼고 강남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남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소세지로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세지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참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셀카를 찍는 그런 습관들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재밌는 현상인데, 그러다가 또 문득 남들이 자기를 얘기해 줬을 때나 아니면 남이 찍어준 자신의 사진에서 눈 모양이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객관적으로 뒤늦게 이제 판단하고, 내 쌍꺼풀이 이렇게 인공적이고 굵었어? 이렇게 소세지 모양이었어? 이렇게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세지 쌍꺼풀녀들이 왜 길거리에 점점 많아지는가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 셀카와 인스타 문화, 이렇게 SNS와 그런 거를 또 찍으면서 자기 모습을 볼 때, 우리 옛날 하두리에서, 하두리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PC방에서 이제 그 오래된 카메라로 찍을 때도 항상 기본적인 각도가 약간 위를 보면서 눈에 힘을 주는, 여기 하두리 로고 딱 찍혀 있고, 근데 그때는 이제 화질이 안 좋아서 쌍꺼풀이 얼마나 굵은지가 잘 안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인스타에 올라갈 셀카를 찍을 때는 이 쌍꺼풀이 내가 얼마나 굵은지, 속쌍꺼풀로 보이는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약간 잘못된 재수술을 하거나 잘못된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수술을, 특히 이제 약간 어린 분들이 처음 수술할 때 이 정도는 좀 굵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또 100% 소세지 쌍꺼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이 제가 들면, 그런 거를 이제 설득을 시켜서, 자 봐라, 지금 힘을 주니까 이 정도로 보이는 거지, 평소에 보이는 모습을 이 높이로 하면은 이거는 후회한다, 이거 20대 내내 내가 소세지 쌍꺼풀이라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득을 상담 때 주로 시키고 적당하게 얇은 쌍꺼풀로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약간 처음 하게 된 게 20대 초반에 어떤 여자 환자분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어요. 이게 누가 봐도 굉장히 소세지 쌍꺼풀인데 본인은 이게 계속 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얇아서 더 높여달라는데, 약간 이게 대화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이거 얇지 않다, 지금 누가 봐도 굵다, 두껍다, 소세지 쌍꺼풀로 느껴지지 않냐. 아니 얇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 되게 굵고 두꺼운 쌍꺼풀인데,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좀 친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좀 안 해주는 건가, 사이 틀어질까봐 좀 얘기를 안 해주나, 아니면 일부러 좀 잘못되라고, 괜찮다고, 얇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건가, 막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여자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 말 맞아, 더 예쁘다, 그래, 안 두꺼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했고, 저는 그래도 이제 의사기도 하고 제 성격상 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안 이쁘다, 이거는 너무 두껍다,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실제 상담에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인스타 그 셀카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지금 제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은 굉장히 굵은 소세지 쌍꺼풀, 누가 봐도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쌍꺼풀인데, 그 인스타 사진에선 또 너무 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을 몇 년 전에 처음 하게 됐죠.
이게 약간 이런 셀카를 찍는 습관과 SNS에 주로 보여지는 그런 자기 모습과 실제 모습 간의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어떤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지인들 모임 같은데 잘 안 나가긴 하는데 몇 안 되는 지인들 모임 중에 눈성형, 뭐 눈 재수술 이런 거 많이 하는 그런 의사들 모임, 뭐 눈성형이 어쩌고 저쩌고 재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기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다들 비슷한 경험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실제 수술하는 의사들은 그런 식으로 사진을 잘 찍지는 않잖아요. 그냥 남들이 찍어주면 찍고 어색하게 V를 하거나 눈을 이렇게 정면을 보고 뜨거나 뭐 이렇게 하지, 카메라를 위로 올려다보면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를 잘 안 하는데, 실제로 저희에게 수술을 받거나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눈성형의 대상이 되는 많은 환자분들은 그렇게 사진을 찍은 자기 모습을 더 주되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좀 많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상담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이해를 잘 시키고 더 이쁘고, 항상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당하고 이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수술할 수 있게 좀 이끌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인스타에 맞춰서 성형하지 말자.